안녕하세요, 개소디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한 방에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핵심 기능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너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잊으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날 수 있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와 정말 친해질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을 배우기에 앞서 작업 환경을 저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윈도우 부분에 여기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에센셜 클래식을 클릭해 줍니다. 에센셜 클래식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도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리셋 에센셜 클래식을 클릭해서 초기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처음으로 배워볼 기능은 도형 그리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둥근 사각형, 육각형, 별 표시 같은 오브젝트를 그리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단축키는 M이고 원형은 L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친해지는 거니까 단축키를 굳이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간다. 그럼 나중에 좀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친해졌을 때 이제 단축키가 좀 더 수월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아이콘의 위치는 좌측 툴바의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콘들을 보면 대각선의 화살표가 있는데 이 대각선 화살표는 하위에 다른 기능들이 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을 꾹 클릭 상태를 유지하면 이제 하위에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사각형 도구를 쓸 거니까 사각형 오브젝트를 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나게 생긴 요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싶은데 클릭하고 클릭을 유지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에센셜 클래식으로 바꿨다고 해도 혹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여기 보이는 요 사용하시던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이는 요 아이콘 디폴트 필 앤 스트로크를 클릭해 주셔서 기본적인 색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정비율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유지해 주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정비율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각형 도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200픽셀, 200픽셀의 사각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트보드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아트보드 안쪽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곳에 클릭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때 자기가 원하는 수치를 픽셀일 수도 있고 밀리미터일 수도 있고 미터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그 위치에 딱 맞게 200픽셀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만들어 볼 거 이제 둥근 사각형 도구. 사각형 도구랑 똑같아요. 클릭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정비율로 만들고 싶으면 Shift 키 같이 누르고, 그리고 사이즈를 만들고 싶고 그 굴곡을 만들고 싶을 때 둥근 부분에 어떤 곡률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대지 아무 데나 클릭하고 이제 사이즈 200픽셀, 200픽셀, 이제 코너에 이제 반지름 값 정해 줄 수 있겠죠. 25 정도 픽스 주면 이렇게 원하는 사각형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 볼 거는 이제 원형 툴. 원형 툴도 마찬가지예요. 클릭을 유지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정비율로, 그 사이즈를 정하고 싶으면 그냥 아트보드 어느 곳이나 클릭해도 팝업 창이 뜨면 이제 사이즈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좀 바뀌었네요. 다음은 다각형 도구. 예를 들어서 육각형, 오각형, 칠각형, 맞나? 칠각형, 팔각형 이런 걸 만들 때인데 클릭을 유지하고 여기 폴리곤 툴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육각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육각형 보이시죠?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만약 오각형을 만들고 싶다.
오각형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 5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외곽선을 사이즈는 200픽셀 하면 오각형의 이제 다각형 도구, 다각형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별도 클릭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 또 클릭을 하면 포인트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사각형의 포인트가 4곳인 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많이 늘 수도 있어요. 도형 그리기 툴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배워볼 툴은 이제 선택하기 툴입니다. 우리가 전에 지금 오브젝트를 몇 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몇 개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주는 기능인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쓰는 툴이 될 거예요. 셀렉트 툴이라고 하는데 셀렉션 툴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이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사이즈도 조정할 수 있고 비율도 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 선택할 때는 Shift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하면 사이즈도 바꾸고 비율도 바꾸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선택하기 툴은 단축키는 A이거든요. 직접 선택하기 툴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오브젝트의 고정점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각형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4개의 점이 찍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한쪽 구석을 클릭을 하면 한쪽만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줄 수 있는 거죠. 한쪽을. 물론 2개를 다 같이 선택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변형해 주는 거를 이제 직접 선택하기,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 거, 프로퍼티스라고 여기 오른쪽에 프로퍼티스가 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큐멘트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를 지정하는 거죠. 클릭을 해보면 포인트도 있고 인치도 있고 뭐 밀리미터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주로 쓰는 어떤 단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아트보드는 추후에 또 설명을 하니까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룰하고 그리드가 있어요. 지금은 보통은 이게 꺼져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줄자가 보이죠. 이 줄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가이드 라인을 이제 점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보여. 왜냐면 지금은 꺼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룰을 보여주는 옵션이. 그래서 여기 가이드를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방금 했었던 이제 가이드 라인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클리어를 해줄게요. 그리고 줄자는 여기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드, 이제 여기에 그리드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 또 옆에 있는 거는 포토샵처럼 작업 영역 옆에 부분이 이제 투명으로 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이 가이드를 보고 이 오른쪽 건 가이드를 잠글 건지 말 건지를 확인해 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스마트 가이드는 가이드를 아까 줄자를 만들고 가이드를 내렸잖아요. 이렇게 가이드가 보이실 때 딱 보면 패스 갖다 붙여지는 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라고 편하게 어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기준점을 잡아서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퍼포먼스에
이게 스냅 옵션이라는 건 이제 기준을 잡고 이제 자석처럼 달라붙는 건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키보드 어크리먼트라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1픽셀로 되어 있잖아요. 10픽셀로 하면 키보드의 화살표의 움직임으로 키로 한번 이동할 때마다 10픽셀로 이동이 되잖아요. 10픽셀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10배인 100픽셀이 움직이게 됩니다. 포토샵은 무조건 키보드의 키로 움직이면 1픽셀이 움직이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그 움직임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브젝트 조금 많이 망쳐놨으니까 오브젝트를 좀 깔끔하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면과 선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적어 놨잖아요. 여기에 이 면에 요 면이고 요 옆에 보이는 검은색이 선입니다. 근데 이거를 색상을 바꾸고 싶어. 그 이걸 V로 선택하기 툴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라인도 변경해 줄 수 있고 라인의 색상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바뀌어줄 수 있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프로퍼티스, 이게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프로퍼티스의 어떤 옵션 차이도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스트로크를 늘리면 스트로크가 더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오파시티 뭐죠? 투명도죠. 여기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여기 얼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얼라인의 셀렉션, 이게 중앙 정렬 되죠?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셀렉션에 보면 이제 아트보드가 되어 있는데 이 아트보드는 이 전체 작업 영역이 기준이 돼서 여기에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으면 여기가 Align to Selection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택되어 있던 부분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중앙 정렬을 하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면과 선의 컬러를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가장 쉽게 단축키는 Shift하고 X긴 한데 여기에 보이면 이제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주면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면을 없애고 싶어, 라인만 쓰고 싶어, 그럴 때는 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뭐가 어떻게 앞에 와 있느냐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대각선, 레드가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는 논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누르면 면 부분이 없어지고 여기에 라인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게 바로 그 라인을 이용한 선 도구입니다. 선 도구는 여러 군데에 있어요. 뭐 여기 프로퍼티스에도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위에도 보이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러스트가 되게 옵션을 주는 곳이 다양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곳에서 옵션을 조정하면 된다는 거 알고 가면 좋습니다. 이제 선 도구는 여기에도 있고요. 만약 이렇게 보였을 때 옵션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면 쇼 옵션이 있거든요. 쇼 옵션 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 없어 지금, 그러면 이거를 오브젝트를 하나 클릭하고 스트로크 부분이라면 여기 옵션이 이렇게 떠지게 됩니다. 나오죠? 근데 에센셜로 했으면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옵션에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여기에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캡, 이제 뚜껑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인 건데 여기 첫 번째 거는 딱 날카롭게, 그런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막혀져 있는 오브젝트는 잘 소용이 없고요. 그냥 딱 선 하나로 됐는데 했을 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거 선택하면 이제 탁 하면 끝에가 보이시죠? 끝에가 되게 깔끔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 선택하면 끝에가 어떻게 되세요? 네, 동그랗게 떨어졌고요. 마지막 거 세 번째 생각하면 아까 첫 번째 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앞에 나와서 뚜껑이 닫혀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캡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코너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코너는 그냥 직각, 이거는 라운드. 보시면 여기가 라운드 지는 걸 보이실 수 있죠? 라운드. 그리고 여기는 베벨이라서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걸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라인 스트로크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자주 쓰는 건데, 포토샵도 선을 쓰면 센터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픽셀의 라인을 썼다, 스트로크를 썼다 그러면 안쪽에 2개, 외곽에 2개 이렇게 해서 2픽셀 해가지고 4픽셀의 라인이 생기는데, 일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센터에 어떤 외곽선의 센터에 한쪽 안쪽과 바깥쪽이 같이 동일하게 사이즈를 가져가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거 하면 라인이 안쪽으로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사용하면 이제 라인이 바깥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포인트를 썼는데 20포인트가 바깥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하면 안쪽으로 20포인트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센터 하면 이제 안쪽으로는 10포인트, 바깥쪽으로는 10포인트에서 총 20%의 라인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이제 점선을 할 수 있고요. 여기다 갭을 줄 수 있고, 대시 있고, 갭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프로파일도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에로워, 그러니까 에로우, 화살표죠. 화살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안쪽, 그리고 이거는 바깥쪽. 이거 지우면 이렇게 화살표로 보여집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화살표 작업할 때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 선을 클릭해서 스트로타입 선택, 그 여기 프로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의 어떤 굵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주면 자, 뭔가 브러쉬로 필업을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건 손도구입니다. 손도구는 일러스트의 어떤 어도비에서 공식에서는 이제 대지를 그림창 내로 이동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의 시선이 이동한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단축키는 H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가 대지를 움직여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거지. 옆에 보고 싶으면 옆에 보고, 여길 보고 싶으면 옆에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근데 주로 단축키를 H를 쓰진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다른 아이콘이 기능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마우스 포인트의 힐 있잖아요. 힐 부분도 버튼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힐 부분을 꾹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서 다른 아이콘이 선택되어 있어도, 다른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도 이렇게 대지를 옆에 나의 시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손 아이콘의 대각선 부분에도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럼 뭐다? 하이에 어떤 메뉴가 존재하고 있다. 클릭을 쭉 해보면 이게 로테이트 뷰 툴인데, 이게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 시선을 이렇게 돌려준다. 고개를 이렇게 돌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주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일단 알고 가면 좋다. 네, Shift를 누르면 딱 45도 각도에 맞춰서 정렬이 된다 라는 거 알고 가면 좋습니다. 다음은 돋보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돋보기 친숙하잖아요. 그죠? 확대, 축소 이렇게 왔다가 들었다 갔다가 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형식인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이고, 그러니까 윈도우와 맥의 차이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커맨드와 컨트롤의 차이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옵션하고 알트하고 이렇게 딱 두 개, 커맨드하고 옵션, 컨트롤하고 알트, 이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돋보기 도구는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키보드를 누르면 확대,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되고요. 스페이스로 위치해주고, 그리고 G 버튼, G키, 단축키 G키를 눌러서 클릭 상태에서 우측으로 가면 확대,
좌측으로 가면 축소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요 앞에 여기에 fit on screen, fit on screen은 이제 딱 자기의 창에 이 대지를 딱 정확하게 맞춰서 줄여준다. 뭐 키워줬을 수도 있고 줄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단축키는 커맨드에서 5를 누르면 딱 픽 온 스크린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확대율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클릭을 한번 해주고 해도 확대되고요. 돋보기 상태에서 옵션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축소가 되고요. 이거를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가 사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하나 더,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힐을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도 확대 축소가 된다는 거. 지금 꼭 돋보기가 마우스가 돋보기 버튼이 돼 있어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선택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옵션 누른 상태에서 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마우스 포인트가 된 기준점에서 이제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네. 필에 맞춰주고. 너무 빠른가요? 아니지? 괜찮죠? 좀 멈춰놓고 보고 멈춰놓고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너무 진지하게 막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빨리 핵심만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도구는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는데 내가 이 색깔만 돼 있는, 이 색으로 칠해져 있는 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다 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Y고요. 여기 보이는 채도가 강한 레드 박스가 보이네요. 사각형이.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같이 선택이 됐죠. 그러면 같이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 채도가 좀 낮은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하면 이 사각형과 동일한 색상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다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필 컬러를 기본적으로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필 컬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거나 스트로크의 어떤 굵기라든가 오파시티라든가 블렌딩 모드, 뭐 소프트 라이트, 하드 라이트, 멀티 이런 것들을 정해서 자동으로 골라낼 수 있다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은 어떤 게 배우면 좋을까요? 다음은 이제 올가미 선택 도구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뭐 아까 전에는 자동 선택 도구에서는 똑같은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걸러서 저한테 선택을 하게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여기 5개만 선택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 영역을 드래그를 해주면 탁 5개가 선택이 됩니다. 간단하죠? 단축키는 Q고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자동 선택 도구는 여기 있어요. 여기. 둘이 같이 있네요. 선택 도구. 그렇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다음 배울 건 다음 펜툴이 나왔네요. 되게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툴이라고 할 수 있는 펜툴이죠. 단축키는 P고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점과 점을 이어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거나 점과 점을 이어서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그래서 아까 있었던 단순한 도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조금 복잡한 이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을 그리게 해주는 건데, 제가 이렇게 캐릭터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클릭으로 시작을 하고 원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고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놓아주지 말고 유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드래그를 하면 딱 뭔가 나와요. 이게 핸들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핸들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사각형이나 이런 오브젝트 툴로는 이런 걸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수정 하나하나 하면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대를 좀 하고, 이 상태에서 보면 조금 이 핸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이 핸들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 위치 클릭해주고 옵션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Alt를 누르면 한쪽만 핸들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한쪽 부분으로 우리 선이 나아갈 거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고무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도비에서는. 이런 것이 시작되는 어떤 각도를 지정해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 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바꿔주면 선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너무 적으니까 조금 굵게 해줄게요. 여기서 만약 이 각도를 직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에 Alt 옵션, 그죠? 윈도우에서는 Alt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핸들이 없어졌어요. 핸들이 없어지면 직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진 않으니까 지금 조금 원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테스트니까 엄청 정교하게 따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리지는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려가지고 아이폰으로 찍었거든요. 좀 잘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Alt로 잡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끝에 이응 아이콘이 나오면 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으로 만들어지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꾸면 선으로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라인을 따는 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펜 툴 도구에 보면 여기에 또 대각선의 삼각형이 있네요. 클릭 상태를 유지하면 이제 add anchor point라고 고정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고정점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반대로 딜리트는 삭제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이렉트 선택 툴 배웠잖아요. A 단축키는 A고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수정을 할 수 있죠. 그럼 각도도 수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펜 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건 이제 페인트 브러쉬 도구입니다.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인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페인트 도구들이 많아서 일러스트로는 어떤 단면적인 이미지를 주로 많이 일러스트를 그리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 같은 것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페인트 브러쉬는 포토샵의 브러쉬하고 똑같아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위치에 돼 있고, 여기에 페인트 브러쉬 선택하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커맨드 G로 취소하는 건 똑같고, 하지만 마우스를 사용하는 유저는 이걸 그렇게 주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마우스가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주로 타블렛을 쓰는 사용자가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필압도 되고요. 그래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또 보면 대각선이 또 있네요. 이게 블럭 브러쉬 툴이 있는데, 블럭 브러쉬 툴하고 페인트 브러쉬 도구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한다면, 블럭
브러쉬 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려줬어.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면으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브러쉬 툴은 선으로 선택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단지 이 정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와콤을 설치를 해서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로 타블렛을 쓰시는 분이 이 브러쉬 툴은 잘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브러쉬 도구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아이콘에서 여기 보면 스무스, 그 실제 상황 같이 되어 있는데 스무스 쪽으로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떤 이게 조금 나쁜 선이라고 해도 보정이 조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바뀌는 게 느껴지죠. 막 직선으로 되고, 하지만 이게 액츄얼리로 가면 그대로 우리가 그린 그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러쉬를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 어떤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선의 스타일들을 바꿔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너무 안 보이니까 이거를 그려주면 이렇게 조금 연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여러 개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다음 강좌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도구는 여기까지. 다음은 연필 도구입니다. 연필 도구는 브러쉬 도구하고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따로 뺐냐? 우리가 아까 펜틀로 어떤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각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대충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스무스 툴이라는 게 있어요. 스무스 툴. 강조하고 싶으냐면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도 쉽게 예쁜 도형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무스 툴을 하면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그 점의 위치를 클릭해주면 부드럽게 변경이 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어떤 좀 더 조금 부드러운 캐릭터를 만들 때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샤퍼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그려도 좀 비슷한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잘 쓸 일은 없고 간단하게 빠르게 뭐 이응을 친다거나 뭐 각도를 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연필 도구에서는 이 정도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일러스트레이터 기능은 텍스트 도구입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겠죠. 좌측 툴바의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기가 넣고 싶은 텍스트를 넣을 부분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미리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자기가 입력할 수 있는 문자, 저는 타입이라고 넣을게요. 타입 툴을 넣었죠. 자기가 넣고 싶은 글자를 넣었으면 이쪽 오른쪽 패널에 캐릭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문자를 씀에 있어서 텍스트 툴을 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걸 누르면 이제 more 옵션, 그러니까 추가적인 옵션이 더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 이 정도에서 사용해도 된다. 여기는 이제 폰트를 골라줄 수 있어요. 저는 맥북을 쓰고 있는데 맥북 안에 탑재되어 있는 폰트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헬베티카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 폰트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라이트, 레귤러, 볼드 이렇게 해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볼드. 그리고 이 부분은 텍스트의 사이즈, 크기를 지정할 수 있죠. 눌러주시면 사이즈가 올라갑니다. 하나 더 더블 클릭하면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타입 툴을 하나 더 적어 봅시다. 자, 아니면 여기를 한글로 할까요? 텍스트 입력하기 기능 하고, 저는 이 부분만의 폰트를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부분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폰트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 게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횡간 부분입니다. 횡간이라고 한다면 문장과 문장 사이, 줄바꿈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간격을 정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높여주면, 네, 그죠?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옵션이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간을 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음절과 음절 사이의 공간, 여백을 지정해 주는 건데, 보통은 0을 써서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자간이 조금 넓은 게 있다, 아니면 나는 좀 자간을 좀 넓혀야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해주면 이제 음절과 음절 사이가 띄어지게 됩니다. 근데 음절과 음절 사이가 조금 좁혀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마이너스를 해서 입력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할 때 꼭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영역을 잡는 것도 있지만, 텍스트를 입력하는 영역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텍스트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 사이즈, 횡간, 자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사이즈 영역을 지정해 줬는데 여기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플러스 네모 버튼이 있는 걸 보이시죠?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 텍스트가 안 보이는 부분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잡고 밑으로 내리면 숨겨져 있던 텍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타입 오너 패스 툴인데, 문자를 패스에 맞춰서 적어줄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거를 패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를 한번 지워보고 펜 툴로 패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누르면, 꾹 누르면 텍스트 타입 오너 패스 툴이라는 게 있죠.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이 패스를 눌러줍니다. 패스 눌러주면 이렇게 패스에 맞춰서 문자가 변형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도형을 그려놨잖아요. 육각형을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냐 보면, 꾹 눌러보시면 에어리어 타입 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이 오브젝트를, 패스 부분을 누르면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던 형태에 맞춰서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기능들이 이제 버티칼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버티칼 에어리어 타입은 수직으로 오브젝트에 맞춰서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티칼 타입 오너 패스도 패스를 이제 따라서 수직으로 텍스트가 입력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 게 이걸 선택해주고, 이게 정렬 부분이에요. 텍스트 정렬, 레프트, 중앙, 좌측, 양끝 정렬이거든요. 근데 절대 이 양끝 정렬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렇게 읽어보면 이 부분이 너무 뜨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부러 단어와 단어만큼의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여기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싶으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리고 에어리어 타입이라는 게 밑에 있네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를 탑의 위치에서 기준으로 정렬을 할지, 이 영역의 에어리어에서 중앙의 센터 부분, 미들 부분에 오길 원하는지, 아니면 바텀 부분에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상하로 맞춰서 원하는지를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클릭해보면 중앙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하면 밑에 맞춰서 정렬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상하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서 양끝 정렬처럼 이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타이틀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건 도형 구성 도구입니다. 도형 구성 도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도형과 도형을 합치거나 아니면 도형과 도형이 겹쳐진 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좌측 툴바에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일단 선택 툴로 얘네들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도형 구성 도구 아이콘만 기억하세요. 이제 빌더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클릭하면 아이콘이 바뀌었죠. 마우스 포인트에 뭐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옵션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뭐 지정이 됐어요. 놓으면 하나로 바뀝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로 합쳐지는 기능이 되는 거죠. 지금은 합쳐졌지만 만약에 저 겹쳐져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싶다 할 때는 다시 클릭해주고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툴을 선택해주고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주면 겹쳐있는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고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오브젝트를 연결시킨 다음에 어느 부분은 살리고 어느 부분은 삭제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알아볼 건 그라데이션인데요. 그라디언트죠. 그라디언트. 단축키는 G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갖고 가면 이제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여기 부분을 가져가면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Shift 누르면 45도에 제한돼서 정확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바꾸는 거 여기서 클릭을 하면 색깔을 지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도 클릭하고 색깔 바꾸고요. 여기 부분이 보이면 하얀색 다이아몬드가 보여요. 이게 중앙 기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 보면 색깔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사용할 건가 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색깔을 더 움직이면 더 사용할 수 있게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까지도 움직이게 되냐면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윈도우에서는 Alt, 맥에서는 옵션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색상을 바꿔주면 색깔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거 회전 도구인데요. 우리가 레탱글 툴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친다면 뭐 선택 툴을 이용해서 각도를 지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각도의 기준점은 무조건 중앙이 됩니다. 센터가 됩니다. 근데 회전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회전 도구는 여기 있고요. 회전 도구를 하면 그 기준점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중앙에 돼 있잖아요. 여기서 밑에 부분을 클릭해 주면 기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돌리면 클릭하고 돌리면 기준점에 따라서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 하나만 잡아서 이렇게 했을 때 리플렉트 툴인데 이번에는 여기 숨어져 있어요. 클릭하고 이것도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기준을 정하고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반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도 있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트랜스폼에 리플렉트 눌러주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호리즌탈이라든가 버티칼이라든가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알아주면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눌러주면 바뀝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 버튼에서 하는 이 리플렉트는 카피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호리즌탈을 선택을 했을 때 카피를 누르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일 도구가 있는데 이 스케일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 잡아주고 클릭하고 하면 기준에 맞춰서 사이즈가 변경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저런 반전 기능이 있고 사이즈 기능이 있지만 기준점을 정해줄 수 있다는 게 큰 이 기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배워볼 도구는 이제 블렌드 도구라고 이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어떤 변화하는 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사각형이 점점 원형으로 변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블렌드 툴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더블 클릭하면 팝업 창이 하나 뜨고 여기서 스무스 컬러 하고 이제 정렬 같은 거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건 두 번째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8개로 저 중간을 채워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K를 누른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로고에서도 많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딱 보시면 이제 형태와 컬러가 같이 자연스럽게 변화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스포이드 도구입니다. 스포이드 도구는 어떤 것이냐? 오브젝트에 뭐 색상도 있고 뭐 선도 있고 다양한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쉽게 복제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아이드러퍼라고 해서 단축키는 I고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V로 해가지고 셀렉션 툴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는데 이 오브젝트가 요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 같은 색깔을 가졌으면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단축키 I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주면 똑같은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두 개를 요 색으로 바꾸고 싶다. I를 해서 클릭하면 동일한 색상으로 바뀝니다. 근데 텍스트는 조금 오브젝트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를 색상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서 I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스타일까지 다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누르면 이렇게 정렬해 주고요. 복사를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드러퍼 툴을 더블 클릭하면 이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은 컬러를 지정해 줄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고 올 것인지 뭐 여기 캐릭터의 스타일이라든가 정렬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오고 싶은지 갖고 오고 싶지 않은지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기본으로 놔두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빨리빨리 가나요? 우리가 그래도 이게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파고 드는 건 이제 심화 학습 과정에서 나오고 지금은 일러스트레이터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었으면 싶어서 조금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스포이드 도구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반복 기능입니다.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선을 하나하나 해서 만들면은 한 세월이 걸리겠죠.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능을 이용하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지워주고요. 라인을 하나 만들 겁니다. 라인. 그래서 이렇게 라인 하나 그려줬어요. 라인 보이시죠? 조금 두껍게 해볼까요? 네. 여기서 프로퍼티스에서 바꾸면 돼요. 일단 라인을 그렸으면 이제 회전을 한번 시켜봅니다. 여기 보시면 회전 툴 클릭해주고 한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기준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옵션을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에 마우스 포인트가 두 개가 된 걸 볼 수 있겠죠. 이게 복사가 된다는 의미예요. 클릭한 상태에서 하나 정도, 한 약간 한 4도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복사가 진행이 된 순간 이후에 커맨드하고 D도 누르면 자, 반복 복사가 됩니다. 그죠? 단순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는 정말 일러스트레이터의 뭐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도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라인을 하나를 그렸을 때 옆으로 셀렉션 툴을 이용해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를 해줬어요. 복사를 하고 커맨드 D,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겠죠? 눌러주면 동일한 위치, 동일한 간격으로 복사가 됩니다. 알아두면 참 좋은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이제 레이어의 개념과 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이어 창은 여기에 있고요. 보시면 저는 따로 이렇게 레이어를 이 4개만 따로 분리해 놓았어요. 여기서 레이어를 만들고 싶으면 플러스 버튼 누르면 생기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들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잖아요. 레이어 4번이 가장 밑에 있잖아요. 보면 레이어 4번이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레이어 3번, 그 위에 레이어 2번, 그 위에 레이어 1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 레이어 1번을 2번 밑으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 밑으로 이동을 하면 레이어 2번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점점 더 쌓여 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만약 내리고 싶다 싶으면 이제 커맨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하고 대괄호 열기를 누르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또 한 번 더 누르면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지금은 레이어 2번이 여기 세 번째에 있게 되겠죠. 이걸 올려주면 레이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레이어 개념이 있고, 여기서 셀렉션 툴로 이 상태에서 레이어 2번을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면 레이어 1번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보여지는 분이 선택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겹쳐지지 않는 곳에 클릭해야 레이어 2번이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레이어 창에 눈을 해주면 꺼졌다, 안 보여졌다 할 수 있고, 여기는 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락을 지정해주면 이제 클릭을 할 수 없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이제 오브젝트의 분리 및 합치기 도구입니다. 패스파인더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여기에는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부분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이 패스파인더가 좋은 점이 뭐냐, 이제 오브젝트를 합치거나 나눌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여기와 요거를 셀렉션 툴로 두 개를 지정해 주고 클릭하면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이 선택해 주고 두 번째 걸 클릭하면 겹쳐지는 부분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세 번째 거 클릭하면 겹쳐진 부분만 남고요. 네 번째 거 클릭하면 겹쳐진 부분만 삭제가 됩니다. 이 기능 알아두면 좋겠죠. 이 기능의 기준점은 보시겠지만 레이어 상위에 올라가 있는 오브젝트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얘를 아까 레이어에서 올리는 것처럼 위로 올렸어요. 커맨드하고 대괄호 닫기를 해서. 그랬을 때 얘네 둘을 잡고 합치기를 누르면 녹색으로 합쳐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 부분도.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애가 삭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여기서 겹쳐지는 기준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위로 올려면 녹색이 남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지금 녹색이 밑에 있으니까 위로 올려주면 같이 합쳐져서 누르면 녹색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쉽죠?
다음으로는 아트보드를 배워볼 건데요. 아트보드란 개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 뉴에 갔을 때 파일에 뉴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아트보드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두 개, 세 개, 네 개를 만들어 보면 이제 네 개의 작업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개에다가 뭐 색깔로 이렇게 칠해서 여기에서 복사를 딱 해줬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대지 하나하나가 어떤 아웃풋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따로 익스포트를 했을 때, 내보내기를 했을 때 이미지로 여기가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 4번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툴은 이쪽에 있고요. 아트보드 툴. 이걸로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수정해 줄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또 여기 밑에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정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여기 아트보드가 줄어들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키워 놓은 거예요. 오브젝트를.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이거를 JPG로 이렇게 내보내기 했을 때 저장을 JPG로 하면 이 부분만 저장이 된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트보드를 지웠어. 아트보드를 이렇게 지우고 아트보드를 선택해서 지웠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여기가 대지가 있는구나 생각하고 이거를 내보내기 하면 이 부분의 이미지는 내보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서 한 번에 전체 이미지를 싹,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이는 부분을 내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대지를 보낸다고 쳤을 때 작업 영역이 지정해졌으니까 여기서 이 아트보드가 삭제가 되면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는 이제 익스포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트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트보드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동해 줄 수 있고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그 맞춰서 아트보드를 이동을 해줍니다. 아트보드도 순서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트보드도 정렬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측 갔다가 하단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 몇 개로 할 것이냐 그리고 스페이싱 공간은 얼마나 줄 것이냐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 하고 두 개를 한다면 얘네들이 정렬이 200에 맞춰서 딱딱딱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예를 들어서 예, 바꿀게요. 더블 클릭해서 1번 얘는 2번 이렇게 돼 있고 얘는 3번 얘는 4번이라고 돼 있다고 치면 지금 얘는 1번이에요. 그죠? 얘는 3번 누르면 얘는 4번 이렇게 됐죠. 그럼 순서를 바꾸고 싶어.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1번 옮기고 2번 옮기고 3번을 옮겼어. 근데 변화가 없네. 이거는 정렬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정렬을 눌러서 4개로 만들고 싶다. 오른쪽으로 정렬을 가면서 스페이싱을 200픽셀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1번 눌러볼까요?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아트보드를 정리해서 편안하게 작업 순서를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삭제해주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폰트 깨기 기능입니다. 폰트 깨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폰트를 이제 아웃라인으로 이제 바꿔준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오브젝트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포그라피를 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타이포그라피라는 게 이제 폰트를 이제 오브젝트 형성화로 만들어내는 예술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인쇄소에 보내야 돼. 이렇게 인쇄소에 보내는데 저는 타입을 하나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헬베티카를 적었어. 헬베티카의 볼드 클릭해가지고 그래서 로엠이라는 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다고 쳤을 때 인쇄소에 보냈어. 이렇게 이 상태로. 그래서 이거를 인쇄해 주세요 라고 보냈는데 그쪽에 폰트가 없는 거야. 그쪽에 폰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폰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폰트가 없으니까
동일한 폰트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폰트를 변경할 수 있게 된 상태로 보내버리면 인쇄소에서 이거를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디자이너는 요거를 헬베티카였으면 좋겠는데 헬베티카가 아닌 폰트로 인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기본 폰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가 없다라고 표시가 되면 그쪽에서 이제 디자이너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거를 폰트를 깨주세요. 폰트를 아웃라인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로 주로 많이 써요. 이거는 그래서 외우는 게 좋은데 커맨드 시프트 O를 누르면 이렇게 그죠?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를.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은 파일을 폰트 아웃된 파일 하나 갖고 있고 폰트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폰트를 수정할 수 있는 파일을 하나 더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뭐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메뉴에 보면 여기 타입, 잘 안 보이네. 여기 타입, 여기에 보면 크레이트 아웃라인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여기 폰트 깨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소에 보낼 땐 무조건. 그런데 이거를 파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자이너는 파일을 두 개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인쇄 파일이고 하나는 자기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파일. 그러니까 이걸 폰트아웃을 그냥 해버리고 저장해 버리면 다음에는 그 폰트를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주의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우리가 요즘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그 마스크 쓰면 얼굴이 어떻게 돼? 가려지는 거죠. 클리핑은 이제 잘라내서 보여주는 부분, 마스크는 가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단축키는 이제 커맨드하고 숫자 7 부분인데 이걸 두 개 선택해주고 커맨드하고 7 누르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만 보여지게 됩니다. 기준은 무조건 상위에 있는 레이어 위에 있는 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리기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싶어. 이 색깔로 예를 들어서 보라색을 위에서 클리핑 마스크로 남기고 싶어. 이렇게 하면 탁. 여기서 다른 단축키가 아닌 방법으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딱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클리핑 마스크까지 배워봤고요. 다음은 이제 컬러 가이드하고 스와치 부분인데 사실 초보분들이 컬러 쓰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저도 뭐 팬톤 북도 사용하고 그러지만 색상 지정하거나 사용하는 게 의외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컬러가 주는 효과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없어. 작업할 때 시간이 없으면 좀 컬러 부분에 시간을 덜 쓰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덜 쓰면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컬러를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컬러를 어떻게 잘 쓰는지 이제 좋은 컬러들이 모여있는 사이트나 이런 거는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가이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컬러 가이드가 유사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그러니까 채도를 단계별로 딱딱딱딱 나눠줬다. 그러니까 유사색으로 사용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색상을 찾아서 사용하면, 나의 색상을 찾아서 사용하면 좋지만 그냥 이 상태로 더블 클릭해서 찾아서 쓰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는 거지. 항상 자기에 맞춰서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채도도 그렇고 물론 가능하신 분도 있죠. 하지만 우린 불가능하잖아. 우리는 개나 소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컬러 가이드를 사용하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민트
같은 색을 썼을 때 보시면 이렇게 유사색과 주변 색이 보여지게 됩니다. 생각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스와치가 있어요. 스와치. 우리가 색상을 썼을 때 다음에도 이 색을 쓰고 싶어. 이거 뭐 유사색이 아닌데. 색상을 저장. 바꿀게요. 우리가 여기에 색상을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색상을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보라색을 선택을 했는데 이걸 다음에도 저장해서 또 쓰고 싶어 이랬을 때 여기 부분은 Use Swatch. 그래서 여기에 뭐 보라 입력을 하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쓰면 되겠죠. 저장된 색상을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강의. 자, 이거는 이번에 배울 건 상위 오브젝트 형태로 오브젝트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여기 원형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개소디랑 텍스트가 있어. 근데 뭘 할 것 같아? 이 개소디가 이 원형 같은 형태로 변형이 됐으면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일일이 변형하면 얼마나 노가다고 디테일도 짜다야 되고 신경 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커맨드 옵션 C를 누르면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브젝트가 위에 있어야 돼. 이 오브젝트가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탑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make with top objec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오브젝트에 맞춰서 하위에 있는 선택된 하위에 있는 어떤 텍스트라든가 오브젝트가 변형을 가져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넣고 위치는 오브젝트에 이 부분 make with the top object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눌러주면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 안에서도 이걸로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지워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기능입니다. 편하죠? 이걸로 이제 다양한 요소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만드는 거지. 지금 제가 디자인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야.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능이 조금 자기의 어떤 개성을 나타낼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다.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기능. 이제 동일한 아트보드 위치에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기능을 배워볼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이거 흰색으로 바꾸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단축키 컨트롤 C, 그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컨트롤 V 붙여넣기. 근데 왜 컨트롤 C가 가장 유명하냐? 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여러 번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축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복사를 하고 싶어. 물론 복사할 때 아까 전에 오브젝트 상태 때 옵션 누르고 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커맨드 C 누르고 커맨드 V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황하는 점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중앙에 복사가 된다는 거야. 그죠? 우린 똑같은 데 위치에 복사를 하고 싶은데 현재는 그랬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커맨드 C를 누르고 한번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할 때 커맨드 F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이동시켜 보면 똑같은 위치에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 기능을 어디에 쓰면 좋으냐? 자, 우리가 모든 아트보드에 여기 부분에 이 오브젝트가 들어갔으면 싶어. 그랬을 때 컨트롤 C 해가지고 전에 배웠던 것에 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 중앙에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커맨드 F 눌러버리면 동일한 위치에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로고 부분이 있어.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컨트롤 복사를 해주고 여기는 지워졌을 때 동일한 위치에 로고를 입력하고 싶을 때 컨트롤 F 누르면 동일한 위치에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노가다를 되게 많이 줄여줄 수 있겠죠. 간격 같은 게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커맨드 B가 있어요. 커맨드 B는 예를 들어서 얘를 복사를 누르고 커맨드 B를 누르면 뒤쪽에 복사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보통 이제 프론트 앞쪽에 복사하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커맨드 F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자, 다음으로 배워볼 거 expand. 예를 들어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색깔이 넣고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도 넣고 이렇게 스트로크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이 스트로크에 어떻게 보면 면하고 이제 면하고 선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면으로, 그러니까 선 부분도 면으로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브젝트에 expand 누르면 이제 어떤 거를 expand 할 거냐, 면 부분이냐 아니면 선 부분이냐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면은 이미 면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OK 눌러버리면 보시면 더블클릭 들어가면 여기 라인도 면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면으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이게 주로 언제 쓰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돌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스트로크가 10픽셀로 10포인트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확대를 해도 스트로크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외곽선이 있는 로고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로고를 사용함에 있어서 키울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스트로크가 살아 있으면 키웠는데도 스트로크는 10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을 때 expand를 해줘야, 그래서 OK 누르면 이걸로 키워보죠. 그러면 스트로크도 같이 큰다. 그러니까 선의 기능을 없애고 면으로 지정을 해줘야, 모든 면을 면으로 지정해줘야 동일한 사이즈로 이제 변형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expand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expand appearance는 언제 쓰냐? 지금 이렇게 아이소메트릭으로 되어 있는 이제 어떤 바닥에 있는 이제 각 3D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블러가 적용이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거를 이제 형상화 시켜준다, 오브젝트화 시켜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expand appearance 눌러주시면 딱 맞춰서 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 expand와 expand appearance, 이거는 효과적인 걸 갖고 오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면으로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애플워치 전에 영상 보면 이제 애플워치의 에르메스 타이포를 따라서 만든 부분이 있어요. 영상에 이제 아트 브러쉬를 사용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폰트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요거를 선택을 했어. 사이즈를 바꿔주고. 근데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 이 111이 요 조금 돼 있는 부분이 이럴 때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를 해주면 이렇게 오브젝트로 바꿔준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수정을 또 할 수 있다 라고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기능 이제 심볼입니다. 심볼. 왜 이 심볼 굳이 이렇게 딱 심볼 중요한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되게 노가다를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 심볼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거든요. 심볼 이렇게 있습니다. 심볼 여기.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에 보면 개소디 로고라는 게 하나 있어요. 더블 클릭해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예 후렴풋하게. 근데 이거를 여기서 수정을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블랙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다크레드. 그래서 바깥으로 여기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심볼 에디팅 모드에서 나가주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을까? 여기가 바뀝니다. 여기가 바뀌었죠? 근데 여기만 바뀌었냐? 다른 아트보드로 옮겨가 볼까요? 여기도 바뀌었고, 여기도 바뀌었고, 여기도 바뀌었고, 모든 곳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볼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심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로고에다 넣고 싶다. 이 부분에다 간격 맞춰주고요. 넣었을 때 이거를 컨트롤 C, 아까 우리가 위치 복사하는 거 배웠잖아요. 동일하게 복사하는 거. 거기서 다음 아트보드 가서 커맨드 F 누르면 이 부분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 선택해서 색깔을 지정을 해주면, 그리고 이걸로 나가주면, 이거 어떤 거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아까 복사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로고나 어떤 그 아트보드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오브젝트들을 심볼로 지정해서 변경을 해주면 한 번에 손쉽게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노가다를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볼로 되어 있는 걸 또 복제하면 심볼이 같이 바뀌니까 따로 이제 이쪽 왼쪽에 좌측에 들어가는 로고하고 뭐 상단에 올라가는 로고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심볼을 따로 지정해줘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 바꿨다가 다 바뀌는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해야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내보내기 익스포트 기능입니다. 익스포트 기능은 우리가 작업을 완료했을 때 이제 뭐 JPG라든가 PNG라든가 PDF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요. 파일에 여기 익스포트에 이제 익스포트 포 스크린도 있고, 익스포트 포 스크린도 있고, 익스포트 에즈도 있고, 세이브 포 웹도 있는데 주로 이제 스크린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걸 클릭해 보면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이제 아트보드들이 다 나오고, 여기서 이쪽에 포맷에 보면 이제 PNG로 할 건지 JPG로 할 건지 PDF로 할 건지 SVG로 할 건지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여기 스케일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내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익스포트 아트보드 누르면 좀 기다리면 이제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이미지들이 내보내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PD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이브 에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PDF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세이브를 하면 이제 PDF 옵션이 있고, 여기에 뭐 마크, 뭐 재단선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옵션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PDF를 뭐 인쇄소에 맡겨서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세이브 PDF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PDF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폴더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그룹인데, 우리 지금 하나하나 클릭하면 어떻게 각자 하나씩 선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묶고 싶은 거야. 그래서 커맨드 G를 누르면 만약 얘는 하나가 됐고 얘를 클릭하면 동시에 지정이 돼서 각자 하나하나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것들을 지정해 놓으면 수정도 편하고 어떤 이동도 편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아볼 게 offset pass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만들었어.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각형의 크기를 200으로 지정을 한다고 한다면 200픽셀로 얘도 200픽셀 지정을 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250을 필요해. 250. 그럼 저기서 250을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의 패스에 가서 오프셋 패스라고 있습니다. 이러면 10픽셀이라는 게 돼 있어요. 프리뷰 눌러보면 10픽셀만큼 커진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쪽에 있고 이게 지금 보면 220이잖아요. 왜? 상하 좌우로 10픽셀씩 커졌기 때문에 총으로는 상하 20픽셀이 커진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보면 우리가 이걸로 해서 각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R값을 지정했는데 여기서 그냥 키워버리면 이 R값이 정확하게 커지지 않는다는 거지. 왜 커지지 않냐? 이 R값은 고정이 되기 때문인 거지. 고정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R값도 같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셋 누르면 이제 10픽셀을 딱 했어. 그러면 R값도 정확하게 색깔 좀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R값도 정확하게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키워버리면 R값이 살아있고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스트로크를 생긴 상태에서 스트로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커져버리면 이제 스트로크는 유지되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키워버리면 R값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키우면은 딱 보시면 R값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R값이 다르죠? 볼까요? 예, R값이 다르죠? 여기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R값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키울 수가 없는 거지. 그랬을 때 offset pass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키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되게 좋죠. 그리고 이번에 배울 기능은 아웃라인인데 이제 커맨드하고 Y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오브젝트의 아웃라인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스 부분만 딱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로 해놓으면 하나하나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로 해가지고 복사를 했을 때도 정확하게 복사가 되지만 이 정도만 했어도 지금 보면 확대를 해보면 오차가 발생을 해요. 아무리 스마트 가이드를 갖고 왔다고 해도 그랬을 때 이거를 조정해주면 정확하게 라인과 라인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 딱 보고 하면 더 정확하게 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정렬할 때 정말 이건 디테일이 중요하다 했을 때 아웃라인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거나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많이 배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를 함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기능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괜찮았나요? 너무 빠르게 지나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영상들 중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작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작업을 해서 작업물을 만들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을 가는데 이렇게 한번 알고 가는 거와 한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는 거의 차이는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만약 기억이 잘 안 나면 뭐 세 번 정도도 보시면 정말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년에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욕망하는 것들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